다만 그런 어정쩡한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아내분 자신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불륜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될까요? 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처음에는 말로 좋게 관계를 끝내라고 하면 당연히 끝낼 줄 알았는데 그 더러운 불륜은 끝날 줄을 모릅니다.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것 같습니다. 안 만난다고 끝냈다고 했는데 뒷구녕에서는 연락하고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내분들 와장창 무너집니다. 우리들은 외도를 들키면 남편이 납작 엎드리고 사죄하고 겁을 먹고 미안해하고 당연히 관계를 청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척이라도 하다가 계속 들키고 나면 나중에는 배째라고 계속 만남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분들이 캔디님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바람나서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바람을 피는 저 새끼랑은 끝내야겠어요. 라고 상담 신청을 해옵니다. 그런데 막상 통화를 하다 보면 아내분 속내는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혼을 하실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혼까지 선택할 상황이라면 그냥 스스로 알아서 다 이혼을 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데리고 살 놈인지 아닌지 여부는 먼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저는 불륜도 끈질기지만 가정을 지키고 회복을 하려는 아내분들의 의지도 만만치 않게 찔기고 강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쳐서 쓸만한 놈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고 외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산재해 있는 그 다른 문제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런 쓰레기급들도 놓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후자의 경우에는 저는 이혼하셔야 됩니다. 왜 아직도 이혼 안 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아직은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웃기죠? 왜냐? 상황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그런 쓰레기를 못 놓고 있는 건 아내분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혼을 하고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그것을 집착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불륜 상황에서 버텨야 되는 경우는 그래도 바람난 것 이외에는 그닥 큰 문제가 없었던 경우에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불륜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간자와 남편이 개싸움이 나서 헤어질 때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안 끝나면요? 라고 말씀하고 싶죠?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안 끝날 것 같던 사이도 헤어지는 경우들도 저는 봤긴 봤어요. 이런 경우는 최소한 가출하지 않고 집에는 들어오면서 뒷구녕에서 만나는 경우. 인데요. 가출하는 경우는 상간녀는 유부녀라고 하더라도 그 가정에서는 이혼을 하는 과정 중에 있거나 또는 아니면 싱글인 경우에 가출을 많이 합니다. 둘이 개싸움이 나는 포인트는 자신들이 잃을 것이 많거나 이 남자랑 만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아니면 소송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둘 사이가 얇디 얇은 습자지보다 못한 그냥 한낱 불륜일 뿐이라는 현타가 올 때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그렇지 못한 것을 인식을 하고 현타가 올 때 더 이상 관계 유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격을 계속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송, 알려나가기, 재소송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들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타격이라는 게 소송, 알려나가기, 재소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의 행동이 중요한 거죠. 남편이 이 여자를 버리고 가정으로 오려는 제스처를 취하거나 그런 미래의 모습이 보여질 때 이 사람이 끝까지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제일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들이 팔을 걷고 나가서 직접 우리들이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세기의 사랑도 아니고 이러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 자기들도 들 거거든요. 아니 연애를 해도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재미가 없어지고 싸울 일들이 있는데 지구들이 무슨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인지 그렇게 막 좋기만 하겠습니까? 이것들 나가가지고 가출해봤자 사는 곳 오피스텔 아니면 원룸 이런 데서 사는데 맨날 좁아 터진 데서 섹스 맨날 해봤자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본처와 이혼도 하고 그 상간녀와 혼인신고해서 사는 인간들 저 사실 보긴 봤습니다. 그 말로는 사실 그렇게 좋은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말 그대로 인과응보는 있습니다.
왜냐면 결혼하고 혼인신고하면 그것도 현실이잖아요. 분류는 책임이 없는 관계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우리랑 똑같아지는 거죠. 네. 권태기도 올 수도 있고. 두 번째, 나를 위해서 할 것들을 다 하시면서 버티셔야 합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을 해도 이혼이라는 것은 하고 나면 후회가 남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남편의 바람으로 뒤통수를 후려 갈겨 맞고 이제 이혼까지도 지 맘대로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거 당하는 이유인 거죠. 당하는 이유는 정말로 억울함 때문에 이혼 후에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은 내가 정한다 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내가 후회 없기 위해서 할 것들을 다 하면서 버티셔야 합니다. 회복도 이혼도 내가 선택한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거든요. 내 인생이거든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힘들어도 버티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돌아온 남편이 도파민이 빠질 때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돌아와서도 정신 못 차리고 사과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본인이 더 화가 난 것처럼 행동하거나 동태 눈가를 하고 영혼 없이 살고 나한테 미안한 기색도 없이 뻔뻔하게 아무런 타격 없이 살아가는 듯한 남편의 모습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때 아내분들은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런 병신 같은 인간이랑 내가 바람핀 저 새끼 저렇게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서 지켜보면서 내가 살아야 하나? 그런데 남편이 제자리로 되돌아와도 도파민이 빠지고 제정신으로 드는데 일정 시간 필요합니다. 맥시멈 한 6개월 정도요. 가만 냅두고 버티셔야 합니다. 꼴보기 싫은 남편에게 신경 쓰지 마시고 아내분 챙기면서 시간 지나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도파민이 빠지고도 제정신이 아니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버리셔도 됩니다. 네 번째, 남편에게 무관심해주고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남편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이고 일희일비하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면 아직 아내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남편이 여전히 불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간다, 마이 웨이. 네가 잘못한 거고 나는 내 자유의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마인드로 흔들리지 말고 버티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아내분 스스로가 독립이 될 때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경제적인 독립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경제적인 독립이 되면 남편에게 의존적이지 않게 되고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경제적인 독립을 초석으로 정서적인 독립도 되어야 합니다. 정서적인 독립은 독불장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독한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배우자도 또 다른 한 명의 인간이고 그런 대상이 없다고 해서 내가 무너져 내리거나 죽고 싶다거나 자살하고 싶다거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입니다. 어차피 인생 독고다이입니다. 물론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사는 것이 가장 베스트한 상황이지만 그건 바람을 피지 않았던 의리 있는 배우자였을 때 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바람을 핀 것을 알고 나누에는 믿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있던 없던 이 세상을 나홀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돌아온 남편과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다 해보셔야 합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 상담이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해보셔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났다라고 남편이 거짓말을 해서 끝난 줄 알고 부부 상담을 급하게 받은 경우에 캔디님 돈만 날렸어요 하고 하소연하던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부부 상담을 받으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바람 났을 때는 기승전 상간녀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상담받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담이라는 게 내 자신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내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완전하게 끝났다면 부부 상담도 받고 어린 시절에 남편의 상처와 결핍이나 문제점 그런 것에 대한 아내분들도 이해도가 높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부부 간의 소통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고 하는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참 저도 무식하게 살았다. 부부 사이에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안 했다. 무지했다. 노력하지 않았었다. 그냥 결혼해서 살면 사는 거다. 다 그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건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완벽한 인격체도 아니었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부부 사이 공부를 했었어야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에 모든 가정들을 다 있는데도 아니에요. 이혼이 답이에요. 저 이혼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혼해 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놈이랑 사는 건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란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라는 등의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이제 스탑, 버티는 거 그만하시고 더 이상 버티지 마시고 이혼을 딱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런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하고 할 것을 다 하면서 나 자신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남편을 객관화해서 보게 되고 명확하게 회복과 이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버티는 놈 못 이긴다 라는 말 아시죠? 존버라는 말도 있고요. 사실 내담자 중에 남편이 가출하고 이혼 소장 보내고 그걸 또 기각시키고 항소한 걸 또 기각시키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남편의 상간녀랑은 결국에는 찢어져서 사죄를 하고 다시 합친 경우도 있었고 다시 합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상간년이랑 헤어지고 나서도 아내와 남편 법률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따로 살고 대신에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이와 관련돼서는 여행을 간다거나 휴가를 간다거나 뭐 학교에서 아이 일 관련해서는 함께 사는 부부처럼 같이 동행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혼도 아니고 회복도 아닌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도 존재하기도 하고 그게 아내분 자신에게 더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회복이 답이고 꼭 이혼이 답이고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어정쩡한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아내분 자신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다 끝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은 지옥인데 이혼녀가 되기 싫어서 남편을 내려놓지 못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편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대를 하면서 조바심 내면서 사는 거 그리고 마음 아파 사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버티는 이유는 결국에는 모든 상황에서 선택을 내 자신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후회가 없을 때까지 버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아닌 자식도 아닌 바로 내 자신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